네, 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특징주와 이슈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 상담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고 입장하시면요. 방송 외 시간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지 화면 통해 네, 오늘은 이델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먼저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강한 조정 이후에 오늘은 모두 제자리를 되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2,735선까지 올라왔고요. 기관과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또한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0.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외인들의 매수 흐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AI와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도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마다 상승폭은 다르지만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재룡전기는 9%, 그리고 가온전선과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대한전선까지 일제히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전장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의 한 줄 평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낙폭에 되돌림이 반도 안 된다.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저는 대만의 지진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진한 줄 알았어. 진짜로 대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대만보다 2배가 빠졌거든요. 그만큼 어제 우리 시장 상당히 약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그 전날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긴 했습니다. 많은 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주요 시장 중에서는 우리 시장이 제일 낙폭이 컸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심지어 지진의 여파가 있었던 대만마저도 큰 낙폭은 아니었고 0.63 정도 낙폭이었기 때문에 큰 낙폭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낙폭이 있었다고 하지만 0.97 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나스닥이 조금 빠졌다고 하지만은 나스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속해서 우상향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만 나홀로 헤매고 있는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의 이면에는 역시 수급이 부족한,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우리 시장에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은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죠. 개장 전에 나온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권 금리의 급등을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2주 만에 금리 인하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거진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모습이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최근 견조한 경제 성장과 균형을 찾아가는 노동 지표,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2%를 향하는 전반적인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최근에 PMI 지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생각보다 경기가 견조하다는 시그널 역시 나오고 있고 고용도 튼튼하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이런 나오는 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금리 인하하겠다는 스탠스 바꾸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터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기대감은 시장에서 줘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할 동인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고 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수급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지수가 우리 시장에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 좀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제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도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뭐냐? 장이 빠지니까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은 계속 삼성전자를 사고 있었고 개인도 이제 심리가 불안하니까 삼성전자에 매수세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급이 삼성전자에 빨려 들어간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차전지가 작년 상반기에 에코프로 BM이 달릴 때 전 섹터의 수급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달리는 것과 약간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물론 상대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처럼 급등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 확실히 시장에 돈이 말랐다라는 것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극히 소외된 섹터들이나 소외된 종목들 우리가 일단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을 하는 데에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좋지 않은 종목들을 배제하는 것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우리가 시장이 다른 시장들은 정고점 놓고 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는 뭐 한참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3,300이 우리 역대 최고치, 유동성 강세 최고치니까요. 그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외 투자를 할 거 아니라면은 국내 시장이 그렇다면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맞아서 개별주들 중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메리트가 있는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후로 미국 시장이 일단은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 안에서 수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크게 소외되는 종목들은 일단 빼놓고 시장 바라보자 함께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닥터스탁에서 또 전문가님과 하는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인 만큼 지금까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 번에 모아서 섹터별로 오늘은 AS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가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버스와 웹툰 섹터입니다. 수익률이 고점 기준으로 70%가 넘는 종목들도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또 섹터이니만큼 관련주를 저희가 많이 받아봤는데 오늘 해당 종목들에 대한 AS 또 추가적인 진단은 어떤 이슈들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메타버스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많은 공략주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을 꼼꼼하게 다 진단해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요즘 웹툰이나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주도 역할을 안 하는 네. 정도가 아니고 지금 방송을 보면은 99%의 방송이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반도체 99번 얘기하고 메타버스 한 번 얘기하고 반도체 99번 얘기하고 바이오 한 10번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종목 오늘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종목도 수익률 50% 이상 찍었던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아마 그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사서 10만 원 기다리신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태도의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주식을 해서 반찬값을 벌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매수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은 이거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우리가
제가 드라마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응답하라 1988인가 보면은 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분당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면서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 되면은 집값이 엄청 뜁니다. 신도시 개발에서도 첫 번째 개발 사안이어서 막 집값이 뛰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장년층에 계시는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의 재산 형성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 제 세대나 제 밑에 세대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파트값 10억 넘어가는데 10억 넘는 자산을 구할 수도 없고 이거를 구해서 산다 한들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이게 20억까지 갈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의 고도 경제화 시절처럼 부동산 값이 급등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네. 결국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큰 시장은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저희가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보다 차라리 HB테크놀로지에 사서 50%를 단기간에 먹겠다는 관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주식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신의 방향성을 일단 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모든 방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루에 한 20번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 나도 사야 되겠다. 그런 열풍들이 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급등주를 보면 또 삼성전자를 들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나는 반짝값을 벌겠다. 은행 이자보다 많이 벌겠다. 라는 관점으로 할 건지 나 여기서 승부 한번 보겠다. 나 부동산처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승부를 보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또 건설주 뭐 현대로템 같은 거 50% 넘게 수익이 나왔지만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메타버스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까지 포함해서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넓게 메타버스 섹터로 분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물론 반도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실제 저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되게 많은 일들 해봤거든요. 건물도 지어본 적도 있고 지하철도 뚫어본 적도 있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안 해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안 만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반도체를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나 혹은 다른 전문가들만큼 공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주식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외로 우리가 이 회사나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게임주나 웹툰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실생활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에서 한참 나올 때 우리가 열심히 먹지만은 삼양식품 주식을 안 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 과거에 제 세대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리니지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리니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덴을 벌고 그 돈의 가치거든요. 리니지에서 아덴을 벌고 그때 NC소프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반도체나 이런 섹터들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생활 밀착된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플랫폼이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웹툰이나 메타버스 쪽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라든지 네. 방탄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여러분들 주변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섹터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주로 공략할지 일단 섹터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올 섹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증권사 같은 경우도 반도체 주로 하는 섹터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선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섹터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도 사지는 않아요. 하이닉스를 사기도 하고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좋지 않은 종목을 일단 배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제를 한 다음에 이 남아있는 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타점을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프리카 TV 좀 간단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TV다. 그럼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는 한 12월 한 요 정도 구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픽 종목으로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꼭대기까지 해서 70몇 프로를 먹지 못합니다. 근데 70몇 프로는 못 먹지만은 적어도 60% 못해도 50몇 프로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타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점이 그거 중요하다. 그리고 반대로 DNC 미디어 같은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DNC 미디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 비해서 한 번 급등을 주고 지금은 오히려 본절에서 아마 손실권까지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매수하는 타점과 매도하는 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도 자리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고점 인근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쭉 당겨보면 한번 걸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단 반 정도는 실어놓고 팔아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은 챙겨놓고 나머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내려갔을 때 새로 살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DNC 미디어를 들어가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블루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제가 기억나는 게 DNC 미디어를 먼저 말씀드린 이후에 그 못 사신 분들 미스터블루 사세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미스터블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월 11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급등을 했던 심지어 급등을 해서 쌍봉가리 줬는데 2번이나 매도 기회를 줬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 봉에서 기가 막히게 팔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고점 왔던 두 번째 봉에서도 매도 기회를 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사실 분들 계시겠죠. 왜냐하면 이때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손실권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어도 여러분들이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DNC 미디어 잘 갔을 때 DNC 미디어 가는 종목을 쫓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후발주들이 다시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다 말씀드리고 이것도 못 사시는 분들은 제가 와이렉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외통 관련주 3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와이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4일이니까 이 정도 눌림목 구간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올라가서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2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 타점이 다른데 후발주 해서도 몇 번 수익이 나옵니다.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몇 번 돌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 몇 번 돌렸으면 이미 이 세 가지 종목으로도 거의 수익률 10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적이고 복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가는 내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 스탠스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내가 할 섹터, 내가 주력으로 할 섹터를 일단 고르자.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지만 내가 가장 관심 있고 주력이 있는 섹터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술 좋아한다면 하이트 진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섹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급등하는 종목을 받고 놓쳤다면은 후발주도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는 급등주를 우리가 올라타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섹터가 뭔지를 고민해보고 또 그 안에서 좋은 타점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과의 공략주 리뷰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오전장의 이슈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뉴스는 있었는데 4%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이제 인디애나인 차세대 HBM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재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그 얘기는 오늘 아마 경제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제 전문가들 얘기한 대로 호재성 뉴스고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의 캐파 자체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하이닉스 자체는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를 생각해보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천에 있는 초등학생이 이천의 명물은 뭔가요?라는 초등학교 질문에 원래 쌀이잖아요. 네. 쌀이 정답인데 반도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써놨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틀렸다고 쓰고 그거를 이제 뉴스가 됐는데 지금 반도체가 이천의 특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일자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우리가 웃으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 공장에 삼성전자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 하이닉스까지 전부 미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캐파 증설이 해외에서 됐기 때문에 국내에 할 수 있는 캐파 증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R&D 센터만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R&D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은 뻔하잖아요. 석박사 전문 직종 혹은 해외에서 들어온 인력들 이런 사람들만 일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내수 시장이 부진하게 되고 내수 시장이 부진하게 되면은 국내 GDP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GDP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국내의 경제 성장률을 선행하는 6개월 통상 6개월 선행한다고 얘기하는 주가 지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해외 진출하니까 호재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거를 보는 최소한 정책 당국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처럼 보조금을 주든지 세제 혜택을 확실히 주든지 해외 공장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R&D 센터 많이 지어봤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한정적이다. 국내 내수 시장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4%대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그다음 좀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급등주는 3일선, 3일선, 11선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5일선, 21선을 중심으로 보시고 정말 정말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61선까지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종목은 추세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밑에서 만약에 이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못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평선이라는 건 결국 그냥 선 그어놓은 거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통상 증권사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주식을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기술적 분석을 한 7 정도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를 기술적 분석을 10으로 보시는 트레이더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보고 기본적 분석 한 3 정도 본다면은 증권사는 반대예요. 7 이에서 8 이상을 기본적 분석을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지 저평가돼 있는지 혹은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뭐 하느냐? 연말에 반성문 씁니다. 제가 이 회사의 실적은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나 이 회사의 주가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 방송은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꽃꽂이하고 우편 수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에 돈을 넣어줄 수 있는 회사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급등주라고 아무리 적자인 회사라도 내 계좌에 돈 꼽히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총선 테마주를 해도 상관없다. 대선 테마주를 해도 상관없다. 내 계좌에 돈 꼽아주면 무조건 오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술적 분석을 너무 등한시하고 특히 경제방송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렉트릭을 보면은 이 녹색선 21선을 전혀 깨지 않고 여기서 딱 눌림목을 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21선 기준으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자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 타점과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물론 이 종목 오늘 특징주로는 결국은 뭐 이제 AI 반도체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얘기 오늘 하루 종일 경제방송에서 들으셨을 거니까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HD 현대일렉트릭까지 함께 파악을 해봤고요. 한 종목 더 받아서 오늘 오전장에 대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 어떤 종목과 이슈가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오션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밑에 꼴이 냈네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10%, 10.45%까지 빠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그룹에 이제 분할이 있었습니다. 분할한다는 계획이 나왔고 플랜트나 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에 양수를 시킨다, 양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에서 보기에는
여기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계산이 될지 통상 한 4천억 규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트나 풍력 사업 자체를 한 4천억 정도 규모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가격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레포트가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급락을 하고 만약에 내일 양봉이 좀 떠주면은 단기 매수 관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서 당일 급등한 종목은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증권사 레포트 때문에 빠진 종목들은 의외로 오늘처럼 이 종목처럼 밑에 꼴이라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 눌림목을 이용해 가지고 먹을 자리들도 좀 나오거든요. 급락하는 종목들에서 밑에 꼬리를 잡고 먹는 방법도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위로 따라가면서 먹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결국은 길은 하나로 통하거든요. 어디냐? 수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 봤을 때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하나오션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 윗골이 달리면서 조금의 낙폭 구간을 줄여가고 있는데 내일 만약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공부 저희가 먼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저희가 장전에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새 종목 주시는 걸까요? 3일 동안 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밑에 이제 QR코드 옆에 나오고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제 소통방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QR코드를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방송하지 않더라도 제가 또 여기서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떤 시황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아까 이제 제가 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하이닉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오션 얘기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 종목들을 봤을 때 남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행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간들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주식 갔어. 이러면 여러분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구나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행간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20선 눌림목이 있고 이 뉴스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전력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하고 있다가 21선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이고 그 뒤에 있는 행간과 종목의 움직임 그리고 차트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 아하 하면서 이해해봤자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사고 잘 팔아야지 계좌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뒷얘기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행간을 이해하셔야지 계좌가 올라갈 수 있다. 그 행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오늘까지 일단 다음 방송이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외 시간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는 문자 순서대로 방송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의 종목은 인텍 플러스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주식 투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텍 플러스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일단 오늘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 좀 영업 손실이 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었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 한 해 역대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다른 모습과 함께 주가도 반등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작년에 웬만한 반도체 기업 다 적자 났습니다. 하이닉스도 적자 났는데요. 뭐 그만큼 작년에는 반도체가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들 지금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안 갔던 종목들이 툭툭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개발하겠다고 한 유리기판과도 엮여져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성장 모멘텀들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규 장비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인텍플러스를 한번 보면은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 한 5, 6거래일 정도는 들어오고 있고 그 5, 6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 종목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방을 지금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 현재 보시면 현재 하방 지지 라인이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요 구간 그러니까 지지를 줬던 구간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깨지면은 저항 구간이 된다. 여기서 저항으로 역할을 했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다지는 지지 구간이 됐습니다. 뚫고 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항선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 이 저항선을 완전히 뚫은 다음에 뚫고 나서 눌림목을 주는 걸 보고 들어가시든지 눌림목을 주고 양봉 뜨는 거 보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저항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다음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사셔야 된다. 근데 전고점에서 애매하게 사면은 이것만큼 안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있는 저항을 뚫고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이 좀 부족하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미 20% 비중이고 42,000원이면 사실은 좋은 가격대로 지금 사고 계신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블이나 미스터블루나 이제 아까 와이랩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급등을 할 때 따라가시는 자리예요. 42,000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한번 복귀는 해보시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들은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들도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좋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오늘 이 구간은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고민은 카카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75,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다고 팔자니 마음이 너무 쓰리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1분기 카카오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카카오 오늘 4개월 만에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49,300원까지 밀려났는데 평단가 대비해서 어쨌든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홀딩 관점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제 카카오 특히 네카오 중에서 카카오가 이제 버리기도 뭐하고 사기도 뭐하고 그쵸. 이런 이제 아마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제 우리 생활에 되게 밀접한데 제가 이제 저는 웹툰이나 이제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여러분들께 많이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카카오가 참 불편하게 일을 한다. 불필요하게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웹툰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웹소설과 웹툰이 함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웹툰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쓸데없는 플랫폼이 2개 들어간다는 얘기고 쓸데없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카카오 내부가 상당히 어지럽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페이지나 웹툰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꽤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돈을 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거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만 카카오의 관점은 지금 이제 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 제가 생각에는 길게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가 된다면 결국 성장주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가지고는 가볼 만하다. 근데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지 않은가. 사실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로만 보면은 사실 지금 손절한 애들 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이 종목이 저점과 고점 올리는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다가 오늘 중요한 241선까지도 깨고 내려왔거든요. 장기 평대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럼 원래는 이게 손절하는 게 정석인 건 맞습니다. 많은 그래도 상대가 카카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네이버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을 잡으면서 박스권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추세 상단을 지금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박스권 매매 정도는 해볼 정도의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카카오가 움직일 때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만은 추세가 꺾일 때도 너무 쉽게 꺾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가져가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금리 인하 시기까지 보시면서 내년까지 보시면서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할 자리는 아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돈을 묶여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유효하지 않지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성장주로서 충분히 가격 변동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 외 시간에서 개별적으로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이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아쉽지만 마지막 방송이다 전달드렸는데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매주 온라인 방송은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네. 호응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합니다.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도 하고 영 호응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에서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어쨌든 오늘 막방인 만큼 많이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더 나중에 또 새로운 방송은 물론 또 새로 찾아뵙게 되겠지만은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경제방송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 종목이 잘 갔구나라는 원인을 찾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원인을 미리 찾고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경제방송, 뉴스에서 보는 거 완전 반대로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결과가 뭡니까? 수익이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결과치를 보고 이게 원인이 뭐지?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식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죠. 공부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게 결과치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따 저희 녹색창 함께 하셔서 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야기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마치고 온라인 강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온라인 강연까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팩트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9,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계속 내리는 것 같은데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오늘 좀 추가 하락이 나오고는 있죠. 작년에도 실적이 영업 이익이 아닌 손실적으로 조금 더 커지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은 이 기업에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좀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이 이만큼
그만큼 당연히 급등할 때는 누군가 이제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가장 이제 선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주가가 이미 급등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와 고가가 지금 계속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한번 만약에 올라왔자 상방에서 막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 좀 아깝고 왜냐면은 이 종목이 내려올 때도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방이긴 하지만 파동은 그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동을 그린다고 치면은 예측컨대 한 3만 원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매수가 인근까지는 올 수 있는 여력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매수가 인근이 되면은 일단 거기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아까 이제 카카오 보듯이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예상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고 중간에서 꺾여가지고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는 손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방 하락이지만 파동은 그리고 있으니까 반등 시 매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말씀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고민은 서연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1,240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이 매도점하고 더 매수가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서연뿐만 아니라 서연 그룹사들 모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에 대한 또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서연도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하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반등세를 보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드릴까요? 이게 이제 타점의 중요성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제가 방송에서 서연 이화를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 종목당 20-30% 수익 나가지고 제가 리뷰까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서연을 지금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움직임을 가졌던 종목이 서연과 서연 이화가 이제 등폭은 다르지만 비슷한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방송 보고 이제 좋은 타이밍에 사신 분들은 20-30%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분들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는 그 20-30% 수익 본 자리에서 그 물량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정확하게 그 물량을 받아준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이밍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자동차 부품 쪽 저는 지금 당장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완성차가 먼저 간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구간이 그래도 한번 돌파했던 전고 인근에서는 조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가져가 보시면서 이런 쪽 섹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매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복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연까지 함께 해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26,6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일단 어제 사우디 쪽으로 9조 원 정도의 가스 플랜트 관련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이 모멘텀을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거래량까지 실렸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윗꼬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고가가 기준으로 8%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어제 만약에 좀 장이 좋았으면 아예 상방을 돌파했으면 모르겠는데 상방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조정을 줘가지고 하방까지 내려왔을 때 24,000원대쯤 사시면 괜찮고 아예 상방을 돌파한 다음에 돌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돌파했을 때 눌림목을 주는 걸 보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주고 양봉 살짝 나오는 요 구간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종목은 의미 있는 매수 가격은 26,000원이 아니고 오히려 비싼 29,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29,000원 아니면은 24,000원이 이 종목은 의미 있는 매수가입니다. 근데 26,000원은 의미가 있는 매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할 때 이유가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유로 내가 종목을 샀을 때 이런 종목이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하방을 좀 깨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박스권 흐름들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수는 저는 올해 계속 3,000 이상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대형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고민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닥터스탁에서 전해주시는 마지막 공략주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에도 관심 많으시니까 반도체를 네. 또 가져 나와봤습니다. HB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려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급등했던 종목을 못 사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가져 나온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FC BGA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대면적 FC BGA를 개발했다라는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100mm인 대면적 FC BGA를 개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FC BGA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PC를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이제 그 CPU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광고에 보면은 이제 이 PCB 판에 이 CPU가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뜯어보면 인텔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TSMC도 잠깐 작업 중지했다 그랬는데 전기가 돌아가다가 1, 2초만 전기가 끊기면 그 라인에 있던 반도체 전부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예민한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뚜껑 닫고 그 반도체에다 인텔이라고 썼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반도체가 아니라 그 안에 반도체에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GPU나 CPU 이런 이제 고용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회로 기판에 꼽는데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FCBGA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서 커진다는 얘기는 대면적이라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반도체를 높고 넓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HBM이나 이런 연산이 빠른 연산들이 필요한 반도체에도 적합한 패키징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면적 FCBGA 개발 성공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하기로는 2027년까지 FC-BGA 공급난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이닉스도 신규 공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반도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경기가 워낙 탄탄하고 미국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최대 이제 소비국인 미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유럽과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까지도 만약에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FC-BGA에 대한 공급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쌍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저가에서 사서서 쌍바닥 찍고 지금 장기 입방대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왔는데 죽으면은 사실 사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이 다시 5일선을 찍고 양봉을 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적전자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항상 오늘 종가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33,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이면은 직전 고점이 한 요 정도 구간 여기가 일단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만원 4만원이면은 역대 최고가였던 요 구간을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니까 23,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선물 같은 종목 대덕전자 전해주셨는데요. 종가 기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33,0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몇 달 동안 좋은 종목들 그리고 또 특출난 또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시장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감사 인사 혹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항상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 드리고요. 또 새로운 방송에서 만나 뵙게 될 수 있다면은 또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좋은 종목을 모으는 게 아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한 번 더 해보시면서 나만의 주식 스타일,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이제 여기까지 함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챙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